네, 지금부터 JTBC 단독 보도들을 연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지입니다. 저희는 최근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횡령죄 처벌로 준법 교육을 받을 때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혜 직전 대통령실이 법무부에 2차례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JTBC는 지난 6월 이만희 씨 황제 준법 교육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혼자만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경호 인력까지 배치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인 이 씨는 지난 2022년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실정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며 준법 교육 60시간도 부과했습니다. 이후 1년 가까이 이 씨는 교육을 미뤘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23년 7월 법무부는 이 씨에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통지합니다. 얼마 뒤 이 씨는 이번에도 교육을 미뤄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법무부 기획검사실로 연락합니다. 이 씨 교육이 연기됐던 사유와 앞으로 집행 계획을 보고하라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인 준법 교육을 직접 챙기는 이례적인 상황에 법무부는 내부 문건을 작성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소수만 회람했고 차관과 장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문의한 내용이 무엇이었던 것 간에 굉장히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윤석열 간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실제 인호공 당시 차관은 왜 용산에서 이걸 보고하라고 하는 거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도 이전에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해 의아하단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연락 닷새 뒤 이 씨는 온열 질환을 이유로 입원하면서 준법 교육은 또 무산됩니다. 이즈음 대통령실은 다시 법무부에 연락합니다. 연기가 가능한 상황이냐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취재진은 법률비서관실이 왜 법무부에 이런 연락을 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대통령실 연락 뒤 준법 교육은 침대까지 갖춘 황제 교육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통령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침대는 설치했지만 눕지는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JTBC 보도로 그 해명들은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박창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이만희 황제 교육 보도 다음 날 법무부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 씨가 받은 16회 교육 가운데 2회차, 3회차에만 교육실 뒤쪽 벽에 간이 침대를 비치해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펼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침대를 들여놨을 뿐 누운 적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 1대1로 이뤄진 교육이라 침대에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혼자 제일 좋은 안에 특실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접이식 침대 큰 거였어요. 저희가 먼저 가서 침대를 세팅하고 그리고 이번 주문에 올라가. 당시 이 씨 경호원은 침대를 펼치고 침구를 깔고 왔다고 했지만 이후에 치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법 교육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체 교육 받잖아요. 일반 외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그냥 측근 경호를 똑같이 한 거죠. 지난 6월부터 취재진은 법무부에 실제 대통령실이 이 씨와 관련해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여러 경로로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대답은 그런 사실이 없다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2차례 전화했고 장관 보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제야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모른다고 해서 우리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법률비서관실 직원 가운데 누가 전화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특정 개인의 준법 교육에 대해서 법무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앞선 저희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인호공 법무부 차관조차 왜 대통령실이 이런 걸 보고하라고 하느냐 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연락이 오간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실과 신천지가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러느냐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지금으로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는 지난 2020년 서로 얽히게 됩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하는데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하면서부터입니다.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 대선 경선 때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로 밀었다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실제 수사기관이 이 대규모 당원 가입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시 여러 신도들 증언을 확보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과천교회 같은 경우는 장년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불러서 당원 가입을 시켜라라고 이만희 씨가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했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당 가입하고 움직일 수 있는 표가 10만 표 이상씩 있으니까. 예, 노골적으로 당 가입을 했다. 이런 증언들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들도 있습니까? 네, 당시 이만희 씨를 비롯한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나눈 녹취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 한 번 더 들어보시죠. 검찰총장도 잘 알아. 끝나고 나온 사람들 뭐 총장이고 이런 사람도 잘 알아. 윤석열 라인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선생님. 전 봤을 때 오늘 대성공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자,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실에서 법무부에 연락을 했다. 그 지시한 사람도 파악이 될까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해봤는데요. 지난 정부 기록은 모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당시 법무부에 연락한 대통령실 행정관은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 민원 당사자가 누군지, 왜, 그리고 어떤 민원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네, 민원이 들어왔다. 의미심장하네요. 이한길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